이상한 알베르게 원 12번째 날 벨로라도 아헤스 1. 스님을 만나다. 오전 6시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새벽 어둠을 가르며 나는 벨로라도를 나섰다. 새벽의 찬 공기가 참으로 몽롱했던 나의 정신을 깨웠다. 벌써 순례길을 나선 지도 12일째. 이젠 이 길을 걷는 것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서 페이스 조절은 웬만큼 할 수 있게 되었다. 날이 밝자 완만한 언덕과 추수를 끝낸 밀밭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걸으면서 그동안 찍었던 영상들을 하나씩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았다. 소피, 제이드, 니콜, 수지, 세라, 촬영과 인터뷰를 계속한다고 했는데 막상 편집에 들어가면 또 어떨지 모르겠네. 건질 만한 컷들이 많이 있을까? 지금까지의 촬영한 컷들이 잘 나왔는지 조금은 걱정되기 시작했다. 나는 눈앞에 평화로운 밀밭길을 촬영하면서 계속 걸었다. 1시간 30여 분쯤 지났을까? 비암 비스타 마을에 도착했다. 잠시 쉬어가기 위해 카페에 들렀다. 테라스에는 스님 2분이 앉아 있었다. 회색 승복을 보니 한국인 같았다. 나는 스님들과 눈이 마주쳤다. 카톨릭 순례길의 스님이라니. 나는 놀라움에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스님, 안녕하세요. 혹시 한국에서 오셨나요? 네, 한국분이시군요. 식사는 하셨나요? 우리는 토산토스에서 출발했어요. 이제 아침 공양하려고 해요. 네, 저는 벨로라도 알베르게에서 간단히 식사하고 왔습니다. 여기에 잠깐 쉬려고 들렀습니다. 괜찮으시다면 함께 앉아도 될까요? 그럼요. 나이가 50세 안팎으로 보이는 스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나는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돌아와 간식으로 챙겨둔 초코바를 가방에서 꺼냈다. 젊은 청년이 든든하게 잘 먹어야 순례길도 잘 걷죠. 이것도 좀 먹어봐요. 한 스님이 가지고 있던 납작 복숭아와 삶은 감자를 내게 권했다. 처음 본 사람을 챙기는 스님에게서 한국 사람의 정이 느껴졌다. 그때 스님이 주문한 샌드위치가 나왔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수현이라고 합니다. 방송국 PD로 일하고 있는데 이번에 촬영차 순례길에 오게 되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순례길에 오게 되었는지 여쭈어보아도 될까요? PD님이시군요. 그래서 카메라를 들고 계셨나 보네요. 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두 분께 인터뷰를 요청해도 될까요? 이거 카메라 앞이라 쑥스러운데 하지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제가 뭔가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간단하게 인사 후 인터뷰가 시작되었다. 두 스님은 같은 은사 스님 아래 공부하는 도반으로 경북의 한 사찰에서 자매처럼 지내고 있다고 했다. 카톨릭 순례길에서 스님들을 만나니 굉장히 신선한 느낌이에요. 어떻게 이 길에 오시게 되었어요? 자신의 본명을 선하라고 소개한 스님이 먼저 답을 했다. 그런가요?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를 들으면 더 놀라겠군요. 우리는 지인인 한 신부님의 추천으로 이곳에 오게 되었어요. 카톨릭 성지라고는 하지만 요즘은 사람들이 자신을 되돌아보기 위한 여행지로 이곳을 많이 찾고 있더군요. 그런 자아 성찰의 개념에서 본다면 비단 카톨릭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선호 스님? 선화 스님의 대답에
옆에 있던 선호 스님이 말을 이어나갔다. 요즘처럼 지구촌이 서로 가까워진 글로벌 시대에는 종교인들도 다른 종교를 향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 때라고 생각해요. 종교인들도 자신들의 종교에만 갇혀서는 요즘 시대를 이해하기 어려워요. 더구나 뭔가를 배우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을 이끌어주기는 더 어렵고요. 그러려면 상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상대를 알려고 노력해야 하죠. 그래서 저희는 이번 순례길에서 마을마다 있는 성당을 둘러보고 미사에도 참여할 계획이에요. 마을마다 있는 성당이요? 우와,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바쁜 일정이시겠네요. 두 분 스님이 걸으시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시작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하, 그런가요? 우리도 그런 프로그램이 한국에서 제작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스님들은 언제 쑥스러워 했냐는 듯 자연스럽게 웃었다. 나는 인터뷰를 마치고 조금 더 쉬겠다는 스님들에게 인사했다. 선호 스님, 선하 스님, 바쁜 일정에도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도 피디님을 만나서 즐거웠어요. 남은 길도 무탈하게 촬영 잘 하시기를 바랄게요. 나는 다시 길을 나서며 생각했다. 사실 한국에도 비구니 스님들이 많이 있지만 대개 경내에서만 수행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밖에서 비구니 스님들을 만나기란 쉽지 않았다. 카톨릭과 불교라. 종교는 평화와 평등, 자비를 외치고 있다. 하지만 세계 곳곳에서 단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서로 대립하고 분열하고 있다. 과연 종교란 무엇일까? 나는 종교에 관해 생각하며 한참을 걸었다. 문득 소란스러움이 느껴져 뒤를 돌아보았다. 청년 3명이 장난감처럼 스틱을 휘두르며 걸어오고 있었다. 부엔 까미노, 내가 먼저 인사를 건네며 다가가자 셋 중 가장 다부진 체격에 서글서글한 눈매를 가진 짙은 갈색머리의 청년이 힘차게 나의 인사를 받았다. 부엔 까미노, 그 후 나는 동구스름한 얼굴의 앳된 금발 청년과 검은 곱슬머리에 턱수염이 멋진 청년과도 인사를 나누었다. 제법 서늘한 날씨임에도 셋 다 반바지에 티셔츠만 입고 있었다. 어디에서 왔나요? 스위스에서 왔어요. 3명 모두요? 헤헤, 그래요. 나는 개구쟁이 같은 청년들에게 호감을 느꼈다. 그리고 내가 한국에서 온 PD임을 알려주곤 그들에게 정식으로 인터뷰를 요청했다. 세 청년은 흔쾌히 응해주었다. 그들의 이름은 줄리안, 알렉산더, 션으로 모두 스위스 사람이었다. 나이는 모두 19으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산티아고까지 장장 1600km의 거리를 목표로 걷고 있다고 했다. 와, 1600km라니 정말 대단하네요. 그동안 힘들지는 않았나요? 하하, 즐기면서 걷고 있어요. 그리고 혼자 걷는 게 아니라 친구들도 함께하고 있고요. 그러고 보니 3사람은 순례길에 어떻게 함께 오게 되었나요? 짙은 갈색 머리에 큰 눈을 가진 줄리안이 대답했다. 제가 이 친구들에게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제 취미는 새로운 곳을 가보는 것인데 이번에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친구들과 함께 걷고 싶었거든요. 무척 돈독해 보이네요. 오랜 친구들인가요? 이번엔 금발의 알렉산더가 대답했다. 저희는 동네 친구예요. 부모님들이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라 어릴 때부터 친구였죠. 아, 그렇군요. 저는 처음 봤을 때
세 사람이 순례길에서 만나서 함께 걷는 줄 알았어요. 하하하, 그렇게 보였을 수 있겠네요. 순례길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니까요. 매년 많은 사람들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찾는데 이 길에는 어떤 특별함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처음에 저는 단순히 트레킹을 목적으로 왔어요. 그런데 직접 와서 이렇게 걸어보니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 지점을 향해 걷는다는 것이 아주 멋진 것 같아요. 그냥 일반 길이 아니라 순례길이어서 어떤 신성함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혹시 세 사람은 종교를 가지고 있나요? 검은 곱슬머리의 시언이 말했다. 저희 부모님은 이스라엘에서 스위스로 이민을 오셨는데 원래 저희 집안은 유대교예요. 이 친구들도 종교적으로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줄리아는 모로코 출신 부모님의 종교를 따라 무슬림이고 알렉산더의 부모님은 독일 출신으로 가족들이 칼뱅교 신자예요. 종교가 이렇게 다른데도 오랜 친구로 지내고 있네요. 게다가 함께 순례길까지 오다니 무척 흥미롭네요. 줄리안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부모님 세대는 종교 생활을 충실히 하시지만 우리 젊은 세대는 종교보다는 취미 활동에 관심이 많은 편이에요. 비록 종교는 다르지만 우리가 함께 어울리는 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유럽 연합에 가입하지 않은 중립국 스위스는 공용어가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로망슈어의 4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다양한 언어만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의 문화를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한 스위스가 갖는 국가적 특성이 청년들의 대화 속에서 느껴졌다. 서로의 종교와 상관없이 우정을 나누며 걸어가는 그들의 훈훈한 모습을 영상에 담으며 나는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오늘날은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로 많은 사람들이 각자 믿는 종교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오늘 만났던 2분 스님이나 스위스에서 온 청년들은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가치를 실현하고 있었다. 그런데 세상은 종교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모르는 이들이 하나로 연대하기도 하고 또 종교가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대립과 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종교의 참된 가치는 무엇이고 신이란 무엇일까? 오늘 질문 알베르게에 가면 종교에 대해 질문을 해볼까? 다시 한번 종교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2. 파브리오를 만나다. 마을 하나를 통과하자 숲길로 이어진 오르막길이 나왔다. 한 순례자가 특이한 걸음걸이로 걷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마치 다른 세상 속에 시간을 보내는 듯 매우 느리게 걷고 있었다. 그의 걸음걸이는 걷는 듯 망설이는 듯 좌우지간 뭐라 표현할 수 없이 참으로 이상했다. 혹시 어디가 불편한가? 나는 걱정이 앞서 그에게 다가갔다. 부엔 까미노, 저기 괜찮아요? 걸음걸이가 좀 불편해 보이시는데.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 걷기 명상하는 중이거든요. 뜬금없는 걷기 명상이란 말에 나는 어리둥절했다. 걷기 명상이라고요? 파브리오라고 자신을 소개한 40대 남자는 아르헨티나에서 왔다고 했다. 그는 요가 선생으로 명상에 관심이 많아 10년째 위파사나 명상을 수련하고 있다고 했다. 평소 나도 명상해 왔던 터라 반가워서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그의 걷기 명상은
시타르타가 한 유명한 윗바사나 수행법 중에 하나라고 했다. 그는 이 수행법이 숨쉬는 행위 하나하나, 움직이는 행위 하나하나를 꿰뚫어보는 고도의 집중 훈련으로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뗄 때까지 매 순간 느낌을 바라보면서 지금 그리고 이곳에 집중하는 명상법이라고 친절히 설명해 주었다. 평소 업무로 지친 심신을 달래기 위해 명상 앱 등을 통해 명상해 오던 나로서는 그의 세밀한 설명이 꽤 흥미로웠다. 그런데 이 속도로 걸으면 산티아고까지 꽤 오래 걸릴 텐데요. 매일은 아니고 사나흘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일주일 정도 늦겠지만 이러고 있으면 오롯이 나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거든요. 오롯이 집중할 수 있다고요? 윗바사나 수행법으로 명상하면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혹시 명상에 관심이 있다면 바로 다음 마을인 산 후안데 오르테가의 제인 워커 명상센터로 한번 가보세요. 산 후안데 오르테카는 작고 한적한 마을인데 얼마 전에 명상계에서 잘 알려진 제인 워커가 이곳에 자리 잡고 명상센터를 열었어요. 제인 워커의 명상센터에서 함께 운영하는 부설 숙소도 있어요. 마침 오늘 명상센터를 오픈한 기념으로 저명한 명상가의 초청 세미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미나에 참석하는 길에 순례길도 겸사겸사 오르기로 했지요. 산 후안데 오르테가라고? 난 오늘 질문 알베르게가 있는 아헤스로 가려 했는데 오늘 한국에서 온 스님을 만난 건 조금 특별했지만 순례길에 오르고 나서 비슷비슷한 인터뷰를 하다 보니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목마름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상가의 세미나라니 확실히 구미가 당기는 일이었다. 이런 나의 고민을 알아채기라도 한 듯 파브리오가 말을 이었다. 명상계의 브레인이라는 스티브 헨리의 강연을 순례길에서 만나다니 이건 행운 중의 행운이죠. 그 저명한 명상가라는 분이 스티브 헨리인가요? 네, 달라이 라마 밑에서 오랫동안 수행했고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신경과학 분야로 박사 학위까지 받은 분이에요. 오, 그래요? 현대의 살아있는 성인이라는 달라이 라마로부터 오랫동안 가르침을 받았고 거기다 영국의 유명한 대학 박사라니 왠지 믿음이 갔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그럼 저는 다시 제 속도로 갈게요. 명상 잘하시길. 운 좋은 센터에서 다시 만나요. 운 좋으면 센터에서 다시 만나요. 네, 파브리오의 말을 들으니 특별하고 재미난 소재를 발견한 것 같아 호기심이 일었다. 오늘은 일정을 살짝 변경해서 아이스에서 산 후안데 오르테가로 목적지를 바꾸어야 할까? 제인 워커 명상센터에서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도 해보고 간 김에 촬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았다. 명상에 진지한 파브리오를 만나서인지 오랫동안 나도 명상이 하고 싶어졌다. 서울의 바쁜 방송국 일정 중에서도 가끔 시간을 내서 하는 명상은 확실히 정신 건강에 효과가 있었다. 어떨 땐 잠자기 전 잠깐 명상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기도 했다. 그리고 야근 중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때도
편집실에서 명상하면 일하는 데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그런데 순례길을 걸으면서 하는 명상은 어떤 기분일지 궁금했다. 스마트폰을 꺼내어 명상 앱을 실행시켰다. 서울에서 듣던 익숙한 음악과 함께 부드러운 음성이 흘러나왔다. 7일간의 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생활에 더 많은 평온함과 즐거움을 드리도록 구성된 마음 다스림 명상 프로그램입니다. 몸을 편안히 이완하고 호흡을 부드럽게 합니다. 들숨에 하나, 날숨에 둘을 셉니다. 호흡을 자연스럽게 따라가세요. 나는 명상 앱에 집중하며 걸으려 했다. 하지만 마주치는 순례자들과 인사하고 아름다운 경치에 감탄하느라 어느새 명상 앱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시선을 두는 곳마다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나는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었다. 역시 걷기 명상은 아직 무리인가? 나는 명상 앱을 종료하고 다시 PD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순례길의 아름다운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다. 3. 토끼 머리띠를 쓴 명상가를 만나다. 조금 더 걷자 산 후안대 오르테가 마을로 가는 이정표가 나타났다. 나는 여기서 질문 알베르게까지 계속할 것인지, 센터에 들렀다 갈 것인지를 잠시 고민했다. 그때 저 멀리 바위 사이로 삐죽이 솟은 두 개의 무언가가 보였다. 뭐지? 사람인가? 그곳에 가보니 토끼 귀 모양의 핑크색 머리띠를 쓴 남자가 눈을 감은 채 앉아 있었다. 저런 걸 쓰고 뭐 하는 거지? 설마 명상하고 있는 건가? 나는 점점 호기심이 생겨 그에게로 가까이 다가갔다. 남자가 쓰고 있는 토끼 머리띠에는 하얀 털이 보송보송하게 나 있었다. 어라? 이건 또 뭐야? 나의 인기척을 느꼈는지 과부자를 틀고 명상하고 있던 남자가 눈을 떴다. 나와 눈이 마주친 남자는 웃으며 눈인사를 했다. 아, 안녕하세요. 방해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괜찮아. 안녕? 난 요하네스야. 그는 독특한 하이톤의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히피 스타일의 약간 사팔뜨기인 것 같았다. 평범하지 않은 그의 모습에 호기심이 생겼다. 나는 인터뷰를 진행해 보기 위해 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요하네스 씨, 저는 한국에서 산티아고 길을 취재하러 온 방송국 PD 오수연이라고 합니다. 인터뷰하고 싶은데 요청해도 될까요? 좋아. 지구인들은 나의 친구니까. 아, 네, 요하네스 씨. 나이와 출신을 물어봐도 될까요? 프랑스에서 왔고 다음 달에 34살이 돼. 요하네스는 독일식 이름 같은데요. 요하네스는 요한복음에서 따온 이름이고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지. 종교가 카톨릭이신가 봐요. 맞아. 내가 모태 신앙이거든. 그런데 따분한 성경 구절만 없는 성당이 하도 답답해서 대학을 졸업한 후로는 성당에 나가지 않았어.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요? 명상. 나는 대학 졸업 후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알기 위해 세계를 돌아다니며 여행하고 있어. 내 소울을 찾기 위한 여행이랄까? 하지만 소울을 찾는 데는 돈이 필요하니 비용은 아르바이트로 충당하고 있어. 이번에는 우주 신들과의 만남을 통해 어떤 운명적인 메시지를 받기 위해
산티아고 순례길을 나섰지. 아, 그렇다면 혹시 이곳에서 명상 세미나가 열린다는 걸 알고 오신 건가요? 알고 있구나. 세미나 소식을 듣고 사흘 전부터 명상센터에서 묵고 있어. 내가 토끼 머리띠를 쓰고 있는 이유를 물으려고 하니 그가 예상했다는 듯이 머리띠를 벗으며 말했다. 이걸 왜 쓰고 있는지 궁금하겠지? 다들 똑같은 걸 물어봤으니까. 이건 안테나야. 우주 신과의 교신이 필요하거든. 크. 계속 진지하게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순간 나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다. 그때 요하네스가 숨을 크게 내쉬더니 정색하며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다. 그래, 비웃고 있다는 거 다 알아. 하지만 우주에는 확실히 절대적인 존재가 살고 있어. 그저께쯤 교신에 한번 성공했거든. 못 믿겠다면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물어봐. 그들 중 몇 명이 명상센터에 묵고 있으니까. 순간 그에게 내가 신뢰를 범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 누구보다도 진지하고 확신에 찬 그의 모습에 이끌려 나도 모르게 제인 워커 명상센터로 향하는 요하네스를 뒤따랐다. 4. 명상 세미나. 제인 워커 명상센터에 가까워지자 어디선가 편안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센터 입구의 커다란 녹색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정원이 보였다. 정원에는 커다란 둥치의 나무가 잎을 들이우고 있었고 나무로 만들어진 벤치와 테이블, 화분이 곳곳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아이보리색의 넓고 네모난 건물이 정원 뒤로 있었다. 건물 입구에는 나무로 된 문이 있었고 그 주위로 화려한 장식들이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정원 중앙의 벤치에는 사람들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요하네스를 향해 소리쳤다. 헤이, 요하네스, 오늘은 교신에 성공했어? 아직. 여유롭게 윙크를 날리며 안으로 들어가는 요하네스 뒤로 키득거리는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요하네스가 우주신과의 교신에 성공했다고 한 날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의 말은 굳이 듣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그 대답을 대신해주고 있었다. 요하네스를 뒤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저스틴과 비슷하게 보이는 사람이 나를 지나쳐갔다. 순간 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뒷모습을 보니 저스틴보다 체격이 조금 작았다. 저스틴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얼른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그 짧은 사이에 요하네스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를 찾아보려 했지만 복도가 너무 많아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 없었다. 아쉽게도 그와의 인터뷰를 더 진행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토끼 머리띠를 한 그의 모습을 쉽게 잊을 수 없을 것 같았다. 혼자 남은 나는 건물 내부를 둘러보았다. 화려한 외부와 달리 특별한 장식이 없는 아이보리색의 내부는 편안한 느낌을 주었다. 로비에는 사람들이 몇몇 그룹을 이루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리고 로비 가운데 있는 게시판에는 오늘의 명상 세미나 안내가 적혀 있었다. 포스터에는 꽤 잘생긴 할아버지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반기는 듯했다.
이 사람이 스티브 헨리인가? 사진 속 그는 오랫동안 수련을 한 듯 풍기는 외모가 부드러워 보였다. 사진 아래에는 고요한 마음에 머무르기 위한 4단계 명상법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그것을 보자 오늘 세미나가 무척 기대되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곳에 머물면서 세미나에 참석해 보기로 했다. 고요한 마음에 머무르기 위한 4단계 명상이라. 그동안 이래저래 정신이 없었는데 오늘은 이곳에서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한 휴식 시간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데스크로 가서 체크인한 후 배정받은 방으로 들어갔다. 빈 침대에 짐을 푼 나는 명상 세미나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그때 방으로 들어오는 낯익은 얼굴과 마주쳤다. 생장에서 첫날 순례길을 함께 출발했던 에드리안이었다. 에드리안, 수연. 우리는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나는 밖으로 나가려던 걸음을 멈추고 에드리안과 침대에 마주 앉았다. 에드리안, 그동안의 순례길은 어땠어? 모니카는 같이 안 왔어? 아, 모니카와는 에스테아에서 헤어졌어. 몸이 안 좋은지 조금 쉬었다가 온다고 하더라고. 그랬구나. 수연, 너 피레네에서 헤맸다고 했잖아. 그날 어떻게 되었던 거야? 하하, 말도 마. 그날 정말 죽는 줄 알았어. 배터리를 찾고 다시 피레네를 넘는데 방향을 잃고 엉뚱한 곳으로 갔지 뭐야. 눈 덮인 길 위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정말 죽을 뻔했지. 다행히 지프차 운전자가 나를 발견하곤 생장으로 바래다 주었어. 그래서 생장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응. 어휴, 우리는 그런 줄도 모르고 네가 돌아오지 않아서 모니카와 엄청나게 걱정했다고. 하하, 괜찮아. 덕분에 좋은 경험도 했으니까. 생각난 김에 모니카에게 연락 한번 넣어야겠다. 나는 페이스북으로 모니카에게 연락해 보려고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때 에드리안이 시계를 보더니 나에게 물었다. 수연, 너도 명상 세미나에 참가하는 거지? 응, 그러려고. 지금 가볼까? 조금 전에 올라오면서 보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명상홀에 모여 세미나를 기다리고 있었어. 우리도 어서 가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자고. 그래. 에드리안과 나는 방에서 나와 명상홀로 향했다. 명상홀 안에서는 먼저 도착한 사람들이 몇몇 그룹을 이루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 중에는 오늘 낮에 만났던 파브리오도 있었다. 내가 그에게 다가가 윗바사나 가이라고 부르자 그는 나를 향해 돌아보며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오, 수연, 당신도 왔군요. 네, 여기 같이 앉아도 될까요? 그럼요. 우리도 방금 모였답니다. 우리가 앉자 반대편에 있던 푸른 눈의 청년이 손을 들며 인사했다. 하이, 난 잭이야. 윗바사나 가이라고? 나는 인도 담마기리에서 윗바사나 수련을 했는데 넌 어디서 했어? 난 미얀마의 마하시 명상센터에서. 마하시도 윗바사나 명상센터로 유명하지. 맞아. 마하시도 만만치 않아.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독방에서 무건 수행을 해야 해. 하긴 윗바사나가 다른 명상법에 비해 고난도 이긴 하지. 아무나 무라일체를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잭은
명상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우리에게 인도 단마기리에서 수련했던 에피소드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나와 몇몇은 그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었다. 잭은 스코틀랜드인으로 160cm 정도의 작은 키에 깡마른 체구를 가진 남자였다. 나이를 쉽게 짐작할 수는 없었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명상센터에 들어갔다는 것으로 보아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인 것 같았다. 한참 이야기를 듣던 중 우리 사이에 있던 아시아계 여인이 문득 질문했다. 윗바사나 명상이라니 그게 뭐야? 그러자 파브리오가 어이없다는 듯 되물었다. 시 따르다가 깨쳤다는 그 유명한 명상법 몰라? 아니, 처음 들어봐. 나는 술래 왔다가 오늘 여기서 명상 세미나가 있다고 해서 와봤을 뿐이야. 아시아인이어서 그 정도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난 홍콩에서 온 메이라고 해. 크리스천이어서 불교에 대해선 잘 몰라. 그런데 윗바사나 명상법을 꼭 알아야 하나? 세상에는 그런 명상 수련 말고도 다양한 수련법이 많이 있잖아. 그리고 윗바사나가 최고의 수련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 그건 순전히 너의 생각일 뿐이지. 메이가 윗바사나에 대해 딴지를 걸자 여기저기서 각자의 명상 수행기가 쏟아져 나왔다. 그때 메이 옆에 앉아 있는 한 여인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 난 피비라고 해. 호주에서 변호사로 일하다가 알 수 없는 통증으로 일을 그만두고 인도의 명상센터에서 동적 명상을 20년 가까이 수련해오고 있어. 피비의 말에 파브리오가 말을 이었다. 그렇구나. 그런데 수련 방법에 있어서 내게는 동적인 수련보다는 정적인 명상이 더 맞는 것 같아. 파브리오가 말을 마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에드리안이 입을 열었다. 난 미국에서 온 에드리안이야. 실리콘밸리의 IT 기업에서 일하고 있어. 우리 회사에서 개발한 명상 프로그램으로 꾸준히 수련하고 있어. 이 프로그램은 윗바사나 명상법에 근거하고 있고 세계적인 명상의 대가들이 고대의 명상법과 현대적 감성이 잘 융합된 사례라고 극찬하기도 했지. 어라? 에드리안이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구나. 생장에서 봤을 때는 명상가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때 에드리안 너머로 오전에 길에서 마주쳤던 선호 스님, 선화 스님도 보였다. 그들은 명상이나 참선에 대단히 해박할 것 같은데 이런 토론에는 관심이 없는지 소란스러운 환경에서도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붉은색 승복을 입은 두 스님이 보였고 조금 떨어진 곳에는 오렌지색 승복을 입은 스님들도 보였다. 스티브 헨리가 살아있는 명상계의 아버지 달라이 라마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인지 참석자들 중에는 스님들도 꽤 보였다. 나는 뒤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런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나는 그 분위기가 궁금해 다가갔다. 그들은 각자 자신들의 생생한 명상 경험담을 늘어놓고 있었는데 각자 자기가 속한 곳이 최고라고 경쟁하듯이 서로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었다. 이야, 정말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도파의 명상인들이 모였구나. 이런 토론을 직접 보는 건 처음인데, 명상 세미나라고 하면 보통 조용하게 묵언하며 명상만 하던데, 여기는 신기하게도 각자 자신의 명상 체험담을 이야기하며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네. 순례길에서 이런 장면을 보게 되다니 오늘 명상 세미나의 수준이 엄청나게 기대가 되는데, 한국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 순례길 다큐멘터리 다음 편으로는 명상에 관한 프로그램을 제작해 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나는 이 장면을 카메라에 담고 싶었지만 명상센터 내에서는 촬영이 금지되어 있어서 촬영할 수 없었다. 나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 기회에 제대로 명상을 실천해 보기로 했다. 세미나 시작 30분 전 열띤 논쟁이 벌어지던 명상홀에는 어느새 과부자를 편하게 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로 가득 찼다. 이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보니 스티브 헨리는 정말 유명한 사람인 것 같았다. 세미나 시작 시간이 다가오자 싱잉볼 소리가 홀에 울려 퍼졌고 열띤 논쟁을 벌이던 사람들은 저마다 자리를 잡고 앉았다. 잠시 후 키가 크고 마른 체구에 회백색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여성이 명상홀에 들어왔다. 제인 워커 명상센터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이 명상센터를 설립한 제인 워커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그럼 오래도록 기다리신 명상계의 브레인, 스티브 헨리를 소개하겠습니다. 하얀 법복에 빨간 천을 두른 백발의 스티브 헨리가 단상에 올라 자리에 앉았다. 그가 합장하고 눈을 감자 일순간 신뢰가 고요해졌다. 잠시 후 그 입에서 처음 들어보는 이색적인 저음의 티베트 불교 만트라가 흘러나왔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 만트라를 따라 하기 시작했고 5분 정도 꽤 길게 지속되었다. 나는 불교 만트라는 잘 모르기에 그저 눈을 감고 사람들이 읊는 만트라를 들었다. 딩딩딩. 싱잉볼 사운드가 명상홀에 울려 퍼지자 다들 눈을 떴다. 마지막으로 긴 숨을 한참 내쉬던 스티브 헨리는 활짝 웃으며 강연을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오랜 친구이자 훌륭한 명상가인 제인 워커의 초대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명상을 시작하기 전에 이곳까지 오시느라 분주했을 마음을 잠시 안정시키고자 만트라를 함께 염송했습니다. 현대에는 전통의 수행법을 일반 대중이 접근하기 쉽게 응용한 다양한 명상법이 있습니다. 명상에 관한 과학적 연구도 활발하여 명상이 뇌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도 여러 데이터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명상하는 동기는 일상의 스트레스 완화에서부터 우리 존재에 대한 깊이 있는 깨달음의 추구까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 자신의 명상에 대한 동기를 점검하고 그에 맞는 수행법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수십 년간 연구를 통해 정리한 고요한 마음에 머무르기 위한 4단계 명상법을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해보겠습니다. 한쪽에서는 마이크를 착용한 통역사가 스페인어로 통역해주고 있었는데 그 때문인지 흐름이 자주 끊겨서 분위기도 어수선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옹기종기 붙어 앉아 있다 보니 다리도 저려오기 시작했다. 집중하려고 애쓰는데 다시 스티브 헨리가 울리는 싱잉볼 사운드가 명상홀에 울려 퍼졌다. 딩딩딩. 고요한 정막이 시작되었다. 사람들의 기침 소리가 간혹 들리기도 했고 호흡 소리가 새삼 크게 들려왔다. 어느새 나는 그 숨소리들을 따라가고 있었다. 그러면서 점점 명상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전에 없이 또 잡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애써 고요함을 찾으려 하는데 불쑥 준수의 얼굴이 떠올랐다. 얼마 전 동창 모임에서 이죽거리던 모습이었다. 녀석의 얼굴이 보이자 눈을 감은 채로 움찔했다. 뭐지? 갑자기 왜 이 녀석 얼굴이 떠오르는 거지? 나는 생각지도 못한 준수의 등장이 매우 당혹스러웠다. 그 녀석, 왜 그때 그런 이야기를 꺼내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편안한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준수가 던진 한마디로 나는 그럴 수 없었다. 그 녀석,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줄이야. 아니야, 지금은 명상에만 집중하자. 갑자기 그 녀석이 떠올라서는 참. 나는 괜히 준수를 탓하다가 생각을 털어내기 위해 도리지를 쳤다. 잠시 후 1단계 명상을 끝내는 싱잉볼 소리가 들려왔다. 딩딩딩. 나는 한숨을 쉬며 눈을 떴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평소에는 집중이 잘 되고 잡념이 올라오더라도 금방 컨트롤할 수 있었는데 오늘따라 명상의 한계에 제대로 부딪힌 기분이었다. 유명한 명상가라고 해 특별한 명상법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평소보다 집중이 더 안 되고 온갖 잡념이 일어났다. 싱잉볼이 울리며 스티브 헨리의 안내에 따라 두 번째 명상이 시작되었다. 아직 머릿속이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은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뭐지? 명상의 대가라더니. 아니야. 며칠 동안 계속 걷기만 했더니 피로가 쌓여서 그런지도 몰라. 다시 집중해보자. 나는 앉은 채로 가슴을 한번 쭉 펴고 기분을 환기시킨 뒤 이내 눈을 감았다. 그러나 첫 번째 명상에서 떠오른 생각으로 인해 내 안에 무언가가 요동치기 시작했다. 또다시 동창 모임에서 다른 친구들과 인사하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준수가 갑자기 다가와서 나에게 시비를 걸었던 상황이 감고 있던 눈꺼풀 위로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고등학교 때도 나를 무척 시기 하던 녀석이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런 감정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게 놀라웠다. 그로 인해 오히려 불편한 것은 나였다. 고등학교 때는 그저 열등감 많은 녀석의 질투나 투정 정도로 여기며 넘겼는데 이번 동창 모임에서는 그럴 수 없었다. 아버지는 성공한 사업가에 넌 해외 유학파에다가 잘 나가는 방송국 PD에 너 같은 로열 패밀리가 보기에 우리 같은 서민이 열심히 사는 거 웃기지 않아? 동창 모임에서 준수가 했던 말이 뇌리에 맴돌았다. 로열 패밀리? 내 속도 모르는 녀석. 준수의 말에 목구멍을 타고 넘어오는 쓸쓸함을 다시 삼켜야 했다. 아니, 준수의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인지도 모르겠다.
집안이 어려워지고부터는 의도적으로 예전에 나를 알고 있던 지인들은 물론 고등학교 친구들조차 멀리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온 후 친구들의 연락도 바쁘다는 핑계 대며 잘 받지 않았다. 나는 형편이 어려워진 나의 현실을 친구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다. 혹시라도 누가 안다면 내가 심적으로 견디지 못할 것 같아서였다. 그렇게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나마 아닌 척, 괜찮은 척, 가면을 쓰고 살았기에 절망에 빠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
익숙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로지 그곳에서 답을 얻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나는 에드리안에게 인사라도 하고 가려고 했지만 그는 다른 일행들과 함께 식사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시간이 촉박해서 에드리안에게 먼저 떠난다는 페이스북 메시지만 남겨놓고 급히 짐을 싸고 체크아웃했다. 평소보다 빠른 걸음으로 걸었더니 아이스까지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 해가 저물고 멀리 가로등 불빛 아래로 익숙한 로고가 희미하게 보였다. 질문 알베르게의 로고가 보이자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걸음을 재촉하여 질문 알베르게에 도착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데스크에는 주인이 서 있었다. 저 방이 있나요? 오늘 이곳에서 묵고 싶은데요. 안타까운 듯 알베르게 주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나에게 말했다. 죄송해요. 이미 만실이에요. 아, 할 수 없었다. 내일이라도 다시 와서 묵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근처 다른 알베르게에 가려고 돌아서서 입구를 나서려는 찰나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 지금 체크아웃 할게요. 방 키는 여기 있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배낭을 맨 청년이 데스크 앞에 있었다. 네? 이 시간에 출발하시게요? 아니요. 일행들이 근처 알베르게에 도착했다고 연락이 와서 그쪽으로 옮기려고요. 주인은 방키를 받아들고 나를 향해 웃었다. 야호, 세상에 이런 행운이. 복권 당첨 이후로 이렇게 큰, 또 행운이 찾아오다니. 역시 질문 알베르게로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방키를 받자마자 질문 카드를 집어들고 급히 배정받은 방으로 올라갔다. 다행히 1인실이었다. 나는 방에서 차분히 그동안의 생각을 정리하여 질문 카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What is your question? 오늘 순례길을 걷다가 만난 사람을 통해 명상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명상의 대가가 진행한다고 해서 특별한 게 있을 줄 알았는데 명상 내내 잡념만 떠올라서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명상에 집중하려고 하면 할수록 잡념이 더욱 증폭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의 세미나라는데 저는 왜 그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했는지 제 기대감이 너무 컸던 것일까요? 질문 카드를 들고 내려와 질문함에 넣고 나니 그제야 고구마를 먹은 듯 답답함으로 조여진 가슴이 조금 풀리는 듯 했다. 내일 아침이면 답을 얻을 수 있겠구나. 저녁 식사도 하지 않은 채 급하게 걸어왔더니 심하게 허기가 느껴졌다. 하지만 알베르게에서 제공하는 식사도 이미 시간이 지난 터라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했다. 나는 샤워한 뒤 허기를 채우기 위해 거리로 나갔다. 밤 공기가 제법 쌀쌀했다. 늦은 시각이라 문을 연 식당이 없었다. 할 수 없이 가게에서 간단한 스낵류만 사서 알베르게로 다시 돌아왔다. 아, 춥고 힘들고 배고프고 이거 완전히 거지의 3대 요소잖아. 내 모습이 처량해서 헛웃음이 나왔다. 방으로 돌아와 스낵을 먹으며 자료 정리를 한 후 침대에 누웠다. 이렇게나 내가 명상에 진심이었던가? 웬일인지 이번만큼은 명상에 대한 답을 꼭 찾고 싶었다. 설령 수학 공식처럼 명징한 답은 아닐지라도 이 답답한 심정이 사라질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좋았다. 어쨌든
내일 아침이면 이 노력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자 답답함이 조금은 가라앉았다. 늦게라도 내가 질문 알베르게로 온 것은 생각의 질이 낮은 행동은 아닌 것 같았다.